처음 받았을 때 자소서를 보게 되면은 면접관들은 상세하게 읽어주진 않습니다. 이걸 좀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말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소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장 과정에서 우선 본인의 가치관 써주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흔한 자소서 중에 하나지만 이 가치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앞에만 잠깐 언급하고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성격이나 나오면은 자소서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학생 시절 몸이 약해 잦은 병치레로 고생하다가 몸이 점차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느낀 후 그 결과 한 번도 성적 장학을 놓지 않는 성적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엄청 긴 문장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걸 나누세요. 너무 긴 문장은 피곤하게 돼요. 면접관이 글을 읽는데 너무 피곤하면은 아무래도 다 끝까지 안 읽게 되거든요. 어디서 끊으시냐면은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것을 공부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뒤에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라는 말로 또 이어주셨는데, 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실망하는 편이다 라는 말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6주간의 유럽 여행 동안 그 상황에 알맞게 대처해서 계획을 세우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상황 대처 능력도 배우게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긴 문장이죠. 계획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계획을 세우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간에 알맞게 대처해서 계획보다 더 좋은 일들을 경험했다 정도로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상황 대처 능력을 배우게 됐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성장 과정에서 자꾸 사람들이 단점을 이렇게 써주시는데, 성장 과정은 그러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성장 과정은 사실상 성장해서 경험한 것 중에 남들보다 특출난 것들을 적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단점을 극복한 내용 이런 거를 써주시니까 이게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장단점으로 넘어갈까요? 여기서는 이제 장단점을 한 문단으로 해주셨는데, 문장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 장점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라는 말을 써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 장점을 빼고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알아듣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슬그럽게 극복해냈다, 이런 건 잘 써주신 것 같고요. 단점으로서 써주신 게, 저의 단점으로는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성격 탓에 일이 몰릴 때마다 다소 어려움을 느낍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단점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성격 때문에 가끔은 일이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좀 승화를 시켜주는 뒤에 단어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장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길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뭐 단어들은 최대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우선은 좀 단어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는 말이 조금, 가르쳐 주었다 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한 거잖아요. 가르쳤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본인의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저희 능력이 땡땡 병원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해주신 게 아주 잘한 거예요.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희들이 뽑아가야 된다, 데리고 가라 라는 말을 잘 언급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게 좀 중요하죠. 특히나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잘못된 부분이 많았어요.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신입이란 단어가 들어간 자리는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우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직 속에서의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물론이고 개진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말은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혹시라도 또 잘못 이용을 했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쉬운 단어를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빠른 이해로 담당 업무 숙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잘 쓴 부분이에요. 우선 앞에서는 굳이 신입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어떤 성격 또는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임하겠다라는 말을 잘 써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빠른 이해가 제일 중요한 요소고 제일 좋은 요소예요. 다만 장기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성을 기른다고 했는데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겠다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특히나 내가 모르는 거를 자꾸 이제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점이에요. 병원에 필요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셔야지, 만약에 병원에서 병원 행정사 또는 의무교육사가 필요가 없으면은 더더욱 더 볼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요구하는 공부상 전문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더 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온 전공이 원무과랑은 거리가 있는 자격증, 업무 등이라 굳이 기재 안 했는데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다 하세요. 본인이 신입인 거는 아니까 혹시라도 그 이력서 상에서 비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 자소서에는 안 적어도 되죠? 자소서에는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한국사 자격증 등 관련 없는 자격증은 기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쓰일 수가 있어요. 또 원무 행정 쪽으로도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익도 써주세요. 병원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은 외국어는 특히 언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이력서 제목이 원무과 지원에 있어 중위도는 얼마나 되나요? 어떤 것을 하면 좋나요? 이게 참 애매한데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통은 그냥 원무과 지원서, 뭐 원무과에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나 어떠어떠한 인재 또는 뭐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데, 사실상 그냥 일반 뭐 지원서보다는 조금 더 어떠한 인재가 되겠다 또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써주는 게 저한테는 더 다가오더라고요. 우선은 요번 같은 경우는 잘하신 부분은 본인이 아예 경험이 없다 또는 본인이 뭐 어떤 이유에서 원무과로 일을 하겠다라는 말을 안 써주시는 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직하게 또 그런 걸 쓰면은 당연히 뽑을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하셨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분명히 이력서 사항에서는 경험이 없는 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좀 보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주셔야 돼요. 병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 또는 내가 공부한 거를 들이미셔야 돼요. 본인도 계속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어떤 경험을 추가하면 좋을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두 분 다 잘 취업이 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